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금방 시향 설명이나 이런 걸 쭉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자동차 검사를 예약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 가야 되는데 보니까 한 조금 30분 정도는 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저는요 제가 모르는 분야는 투자를 안 해요. 할 수 있는 분야도 많은데 좀 공부를 하면 이해가 되고 잘 아는 분야가 있는데, 그죠? 굳이 모르는 분야를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질문을 주실 때마다 한 번씩 보면, 그죠? 좀 난감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바이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비슷한 현상이죠. 고령화. 그죠? 고령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부터 실감을 하는데요. 저부터 그죠? 조금만 뭔가를 집중해서 보면 눈물이 팍 나고, 그죠? 바람이 좀 막 불어도 눈에 들어가면 눈이 막 시리고 눈물이 나고, 돋보기를 끼고 조금만 거리 보면 앞이 그냥 뿌여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돋보기를 끼고 책을 못 보니까 그걸 좀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오디오북 같은 거 있죠. 오디오북. 그런 오디오북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는데, 저하고는 좀 감성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9세대가 돼서, 손가락에 침 묻혀가면서 종이를 사각사각 넘기는, 그 책장 넘기는 소리, 또 신문 같은 거 막 소리, 그런 거에 좀 익숙한데, 오디오북이나 아니면 글 같은 거 적을 때, 그죠?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면 텍스트로 확 변화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하고 하는데 좀 사투리가 교정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현재 어떤 과학 문명에 뭔가를 의존을 하려고 하는데 좀 적응을 못하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게 고령화 같아요. 그죠? 그런 게 고령화가 아닐까.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해도 요즘 키오스크 이런 거에 다 주문을 해야 되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면 굉장히 좋지만 적응을 못하면 어려운 세상. 고령화가 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가 막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보면 의료비 같아요. 그 의료비 중에서도, 그죠? 그 링크로 보내주신 그 질문은 치매죠, 치매. 치매는 그죠? 이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발생되는 질병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슬픈 질병. 치매는 다, 그죠? 잃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가져오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인들과 보냈던 수많은 추억들을, 그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궁극에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생물학적인 이 수명만 유지되는 거죠. 빈 껍데기 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치매라는 질병은 반드시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는데, 근데 안 돼요. 그죠? 말이 좋아서, 어떤 치매, 치료, 이런 거지. 아직까지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회사도 치매 관련된 이 약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그죠? 바이엘이, 치매를, 그죠? 연구하다가 스톱시켰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도 말씀을 한 번씩 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치매라는 거는 결국 뭐다? 인간의 뇌죠, 뇌. 미지의 세계. 그러나 너무 민감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시도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했던 그죠? 시도했던 치매 관련된 약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그죠? 그 많은 기업들이 치매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연구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정복을 못했다는 말은 방향성이 틀렸다, 접근 방법이 틀렸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류가 정복을 못하는 질병이 아니고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죠? 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향성이 있다 하면 그거는 그죠? 가능성이 지금까지 한 40년, 50년 아니면 100년을 했는데 못 고쳤어. 그럼 그거는 방향이 틀린 거죠. 그럼 100년 동안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본 새로운 방향이 생겼다면 그거는 그죠? 조금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은 그죠? 그 치매 관련된 회사, 기업 한 몇 개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금 주식팔이 그 정도로 보이는 회사. 왜냐하면 일단은요 대주주부터 과거 이력을 보면 별로예요. 원래 우리 가가지고 치매 관련 종목 한번 두드려 보세요. 수도 없이 나와요. 심지어는 그죠 칫솔 만드는 회사도 그래요. 치매 테마로 나와요. 그리고 당근 주스로 치매 고친다고 하는 회사도 있고 이름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그냥 구라가 많다. 이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회사들은 대부분 다 한 10년 전에도 치매 관련 테마로 다 급등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소위 질이 안 좋은 회사, 주식팔이 회사, 내 전환사채 발행해서 팔아먹는 회사. 물론 급등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질은 안 좋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좋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제약 바이오 이쪽은 그죠 별로 안 좋게는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분야가 또 의학 분야죠. 가기는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 의학 분야가 발전을 하는 거랑 이 주식판에서 누군가가 테마로 엮어서 떼돈을 벌고 치고 빠지고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의 발전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주식판이 너무너무 사기가 많다. 그런 거죠. 접근 방법의 차이. 저는 이제 치매로 하면 치매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요 오히려 다른 분야가 최근에 저 관심을 끈 게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사성 의약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사성 의약품. 이 방사성 의약품은 말 그대로 어떤 방사성, 그러니까 방사성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있죠. 결국 방사성 의약품 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점점 발전이 돼가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보통 보면 그전에는 방사성 의약품이 보통 암 있죠. 암 환자들 치료. 대표적인 게 전립선 암 아니면 갑상선 암 같은 경우도
그죠? 최근에는 막 보험회사 이런 데서 막 논란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갑상선 암을 일반 질병으로 막 바꾸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회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그 플러스 의료 영상 기계가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못 봤던 초음파 기술, 영상 판독이 지금은 다 잡아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해상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 그죠? 개복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암세포를, 그죠? 떼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초음파 기술이 너무 발달하니까 이제 아무 없이 그냥 피부에 갖다 대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영상의학으로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 환자가 급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급증을 했다는 말은 없는 환자가 생긴 게 아니라 예전에는 몰라서 넘어갔던 게 이제는 다 알아낸다, 미리 찾아낸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갑상선 암 이런 것도 보면 치료를 할 때 나중에는 방사선 의약품을 이용을 하거든요. 방사선 의약품도 그만큼 그죠, 어떤 방사성이라는 이 자체 물질은 그죠,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에서도 못하고 무슨 대학병원이나 이래 보면 그죠, 그 방사능 표시 근무 어떤 방사능 병동에서 보통 뭐 어떤 웬만한 어떤 서울이 아닌 지방은 뭐 광역시 정도 되면 한 두세 개, 아니면 그 외에는 일반 지방 소도시는 있지도 않죠. 그만큼 한때는 그 특수한 어떤 분야로 방사선 의약품이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어떤 영상의학 기술도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방사선 의약품이 새로운 어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어떤 한 분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 방사선 의약품이라는 게 관리 취급이 어렵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좀 기피 대상이기도 했거든요. 돈은 안 되는데 유지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병원에서만 이런 시설을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 보전을 나라에서 또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뭐 억지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얘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점점 발달하면서 이게 돈이 되네, 이런 시대로 도입을 했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고 또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그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 의약품이 어떤 핵심 변화가 최근에 생긴 게 2025년 8월 달에 보면 그 미국 FDA가 방사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어떤 전용 가이드 이런 것들을 지침서를 발표를 해줬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미국 FDA가 방사선 치료제 개발은 뭐 이렇고 기준은 이렇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탁 만들어서 공표를 해주니까 세상은 이제 의료계는 이 가이드라인의 기준만 맞으면 미국 시장도 뚫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얘가 쭉 경쟁력을 갖고 많은 민간 기업이 지금은 도전을 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뭐 그전에는 방사선 의약품 하면요, 이 암 치료, 그죠? 갑상선 암, 뭐 전립선 암 이런 식으로 암 치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얘는 또 보면 그죠, 이 방사성 의약품은 먹고 나면 뭐 땀이나 이런 쪽으로도 막 분비가 돼요. 그죠? 우리가 뭐 방사능, 영화 같은 거 보면 방사능에 노출되면 내가 막 초능력도 생기지만 막 괴물로 변할 수도 있고, 그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약을 먹게 되면 뭐 한 2, 3일 동안 개인 병동 이런 데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정도로 관리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방사선 의약품은 우리가 뭐
납 같은데, 이런데, 보관을 하고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 쪽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는데, 이번에 FDA가 이 전용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해주면서 여기에서 보면, 특징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전에는 방사성 의약품은 일반적인 암에다가 어떤 적용이 됐는데, 이 암이 뇌도 신경계 질환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신경계 질환. 결국 신경계 질환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은 이 대상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이런 쪽으로도 방사성 의약품이 적용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흥미롭게 봤거든요. 지금까지 과거 100년 동안 이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을 손도 못 댔는데 뇌의학 분야니까.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사성 의약품을 적용을 한다. 이것은 뭐 어찌 보면 어떤 새로운 어떤 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금은 또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이 또 같이 가미를 하니까 빠르게 뭔가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개인적인 관심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방사성 의약품 이 부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찾는 과정이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결국 뭐냐, 방사성 의약품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부분도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특수한 분야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회사가 선점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물론 그죠, 주식으로 등록된 회사만 찾아봐야 되겠죠. 크게 보면 한 4개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SK바이오팜 그리고 두캔바이오 요 정도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뭐 셀비온, 뭐 퓨처캠 이 2개도 포함이 되는데 이 회사는 좀 부실해요. 재무 구조가. 매출액이나 재무 구조가 너무 제 기준에서는 열악해요. 근데 항상 주식은 그죠, 제 시각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본다 하면 SK바이오팜 이런 거는 뭐 워낙 대형주니까 그냥 안전하겠죠. 주가 위치도 지금 그래 나쁘잖아요. 근데 이런 회사는 뭐 어떤 기본적으로 그죠, 지금 어떤 우리를 전 세계를 막 흔들 만한 쇼킹한 코로나 같은 어떤 뭔가가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SK바이오팜 같이 이런 회사들이 막 급등을 하기는 좀 힘든 구조 같고, 그렇지만 좀 안정적이다 이래 볼 수 있고, 뭔가 그래도 바이오니까 한방 화끈하게 노리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덤벼든다면 두캔바이오는 나름 매출액과 실적이 바이오치고는 우량해 보였다. 뭐 주가 위치도 뭐 그래 나쁘진 않다. 그래서 두캔바이오 이런 것들은 두캔바이오는 살만하다. 뭐 셀비온이나 퓨처캠은 그냥 관심으로만 보는 거지 매수하고 싶지는 않다.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뜬금없지만 칩에 관련된 종목으로 거론한 종목들은 다 비추. 차라리 그죠, 앞으로 진짜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쪽에 내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분야로 내가 본다고 하면 SK바이오팜 내지는 좀 한 방을 노리겠다. 그래 하면 두캔바이오. 근데 두캔바이오 이런 것들은 그죠, 한 방에 그냥 왕창 매수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내가 한 100만 원이 있다. 그럼 지금 가격에서 한 50만 원치 사고 여기서 한 10% 떨어지면 30만 원치, 또 10% 떨어지면 한 20만 원치.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가야지 한 방 사고 딱 치워버리고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불행이 시작된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치매라는 분야는 그죠, 과거부터 항상 주식판을 달구는 테마였어요. 뭐 치매의 날도 있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고 주식판이 잘 이용을 해먹지만 대부분 다 굴하다. 그래서 그게 소금은 위험하다. 차라리 저는 이제 새로운 분야로 개척되는 방사성 의약품 이 분야가 오히려 훨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질병이 그죠 고쳐진다고 하면 또 이거는 어떤 주식 시세를 떠나서 인류한테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알츠하이머, 치매 이거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방사성 의약품 이 분야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는 것이고, 굳이 이 분야에서 내가 주식을 찾는다고 하면 SK바이오팜, 듀캠바이오 이렇게 한번 보시라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